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에드워드 AP1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에드워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실제로 써보고 현재 업무 중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서 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글링과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오류 수정하거나 남이 짜놓은 코드를 내가 짜놓은 코드랑 비교하면서 삽질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삽질을 계속해보다 안되면 머리 위에 물음표를 가진 채로 생활했는데 챗 GPT를 이용하면 이 모호했던 개념을 정말 쉽게 가르쳐줍니다. 몇 주 동안 직접 부딪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알게 되었던 개념들을 챗 GPT와 대화 형식으로 질의응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즉,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코딩 여류도 정말 잘 잡아줍니다. 개발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구글링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챗 GPT에게 상황 설명과 오디오 로그를 보여줬더니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예시를 보여줘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 마치 동료 개발자 2명과 같이 일하는 느낌입니다. 기사에서 챗 GPT는 아이폰 이상의 혁명이다 라고 했던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챌린지 이후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알 듯 싶습니다. 챌린지 전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을, 그것도 바둑에서 이기겠느냐, 체스라면 몰라도 라고 했지만 이세돌 기사가 한번 이긴 거 말고는 모두 패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우리 현생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생활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전세계 IT 가장 브랜드만 다 모여있는 미국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은 챗 GPT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좀 산업 메커니즘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걸로 바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걸로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편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건 뭐냐 하면 뭐 간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 편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기 때문에 챗 GPT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더 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IT의 불모지다, IT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걸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IT 문화 같은 것들을. IT 기술이나 어떤 패러다임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미국 문화 같은 건 거의 다 흡수합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럼 챗 GPT 문화 같은 것도 흡수하겠죠. 우리식으로 만들겠죠. 우리식으로 만들었을 시 과연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대기업 오너들은 단순 일자리에 나가는 돈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많이 아까워합니다. 오히려 사업가들은 챗 GPT를 반기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면 전 챗 GPT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일반 기술이 없다거나 단순히 일자리를 하신 분들은 오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오너들이 인건비나 부담 많이 가지고 있고 단순히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챗 GPT 온다고 해서 뭐 기술직이나 노동 분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GPT가 못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단순 응답과 어떤 사무 처리 이런 것들은 GPT가 가능해요.
그럼 어디서 이 챗 GPT가 치고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여러분? 일단 저는 메뉴 주문 이런 것들 분야에서 이 GPT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ARS 3당사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챗 GPT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쪽부터. 그리고 안내 데스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병원 원무과, 병원 일 처리하는 것도 GPT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도 전 GPT 문화가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공직사회에서도. 물론 공직은 뭐 들어간다고 해도 뭐 지금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GPT를 접목을 해서 간단한 이제 서류 처리나 민원 처리는 가능할 수 있도록 GPT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지 공직사회하고 이제 사기업하고 다른 거는 공직사회는 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겠지만 사기업은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순간 기존에 일하는 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은 변호사 사무사 가보면 사무일 하신 분이 있어. 그 전문직분들 도와준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 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격리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자리 중에 하나가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사무직 일자리가 격리 회계예요. 근데 GPT가 치고 들어올 분야가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야. 요즘에 보면 일반 중소기업도 격리 없이 여직원 없이 오너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ERP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ERP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격리 없이도 이제 사장님 직접 있잖아요. 뭐 매출 매입 같은 거 전표 이제 관리하고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월정리 내가지고 그걸로 격리 대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격리를 많이 쓰는 곳이 많은데 GPT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묻고 이제 시키는 거 하면 다 해줄 거 아니야. 뭐 서류 정리 해줘. 월별 뭐 예산 같은 거 정리해줘 하면 이제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입력해놨다가 다다다닥 다 해줄 거 아니야.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데도 많이 쓸 거예요. 뭐 보험공단 같은 데도 많이 쓸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난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사무직 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 사실 이건 남자도 우려해지지만 여자분들은 좀 더 많이 우려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들어올 수 없는 분야가 있어. 있는 분야 없는 분야.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게 미국은 단순 어떤 우리 사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예요. 에드워드님 아시겠지만 일단 잡일이나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 가면 기술이나 잡일 같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에드워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 일자리가 이 노동이나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GPT가 있어도.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 일자리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챗 GPT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들어올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챗 GPT가 대신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요즘에 아나운서도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와요. 아나운서도 그냥 뭐 AI 있고 AI에서 음성 녹음만 알아서 이제 딱딱 얘기해 주는데 아나운서 인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국 타격이 클 거라 생각해. 방송국도. 아나운서나 앵커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가면 가서 사람들 아나운서 앵커 뭐 하는지 모르잖아. 뉴스도 안 보는데. 옛날 같으면 뭐 9시 뉴스 간판 앵커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나운서라는 게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기사 나오고 내용 같은 거 언급하는 거죠. 그럼 AI 음성 입력해서 스크립트 넣어버리면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AI로 음성 작업해가지고 돌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사람 말인데 너무 딕션이 정확하고 숨소리가 안 들리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성 AI가 스크립트 자동으로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상 만드신 분들 많아요. 엄청 많아. 뭔가 사람이 얘기하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확하고 하잖아요. 그런 영상들 많거든요, 여러분.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겠지만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 단순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단순한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자리. 우리가 쉬운 일자리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보면 돼. 쉬운 일자리. 쉬운 일자리라는 게 없어져요. 쉬운 일자리. 근데 그 쉬운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쉬운 일자리도 임금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쉬운 일자리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 최저시급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 누구예요? 고용주죠. 그래서 고용주분들은 GPT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고 자본가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없어질 수 있는 분야가 인포메이션이나 상담, 그리고 뭐 회계 경리, 그리고 계산, 요런 것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빌 언더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요, 돈 없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돈 있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돈 있는 분들 오히려 반긴다니까, 돈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변수가 없거든요. 예,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도 기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뒤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람 없는 것도 많아질 테고, 사람 없는 이제 무인 점포도 많아지고, 무인 계산기도 많아지고, 그런 것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가급적이면 AI나 GPT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겠죠. 편한 일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편한 일을 찾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GPT 분명히 편하고 단순한 일자리 들어올 텐데, 간단한 일자리 들어올 텐데, 그러면 챗 GPT가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일자리로 삼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단순한 일을 원해요. 그러면 당연히 편하고 단순한 일을 대체하는 GPT가 들어오면 그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고용주분들이 그런 여직원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럼 그분들은 GPT를 놓고 싶어 할까요? 놓기 싫어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같으면 넣고 싶어 합니다. 내 같으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김밥집 사장님인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분이에요. 서울 쪽에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아줌마 4명을 썼어요. 김밥집에. 김밥 마시는 분 2분, 김밥 써는 사람 1명 해가지고 아줌마 썼는데 맨날 싸워가지고 중간에 말린다고 일이 안 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짱나가지고 그 일본에서 만든 이제 김밥 써는 기계가 김밥 마는 기계 사가지고 했더니 돈은 돈대로 굽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엄청나게 만족한대요. 자기 200% 만족한대. 그러니까 김밥을 써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딱 썰어요. 기계에 넣으면 칼이 딱 라인별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한번 쑥 썰고 나오는 거야. 사람이 서는 속도가 더 빨라요. 많은 것도 뭐 옆구리 안 터지고 정확하게 딱 말아버리는 거야. 깔끔하고 위생 문제도 없고. 그게 한 50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계는 일제 건데 뭐 한 2-3달만 이제 그 기계 써버리면 본전 뽑는 거잖아요. 김밥 많은 아줌마 인건비가 250만 원 되니까 2달만 쓰면 본전 뽑는 거예요. 3달 쓰면 이득이고 1년 쓰면 완전 이득이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차별성 없고 편한 일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일할 수 있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침범할 일이 없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하는 게 당해져 봤을 때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주제를 주신 에드워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